폭풍의 언덕은 그 유명한 찐사랑 이야기죠.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시작은 진짜 운명적이면서도 비극의 씨앗이 담겨 있었어요. 한번 파헤쳐 볼게요. 우선 시대적 배경부터. 폭풍의 언덕은 19세기 초반 영국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정확히는 1801년부터 1802년까지가 소설의 현재 시점이고, 과거 이야기는 1770년대부터 시작돼요. 이 시기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폭풍의 언덕이 배경인 요크셔 황해는 그런 산업화랑은 거리가 먼 시골이었어요. 귀족과 지주 계급, 그리고 하인들 간의 신분 차이가 엄청 뚜렷했던 시대고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어요. 언쇼시 캐서린의 아버지가 리버풀 거리에서 발견한 고아 히스클리프를 폭풍의 언덕 저택으로 데려왔을 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처음에 캐서린을 포함한 가족들은 더럽고 어두운 피부의 이 낯선 소년을 경계했지만, 유독 캐서린만은 금세 히스클리프와 친해졌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특별해진 건 함께 황해를 뛰어다니며 보낸 시간들 덕분이었어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폭풍의 언덕 주변 황무지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죠. 그들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에도 함께 언덕을 달리며 웃고 떠들었고, 자연의 거친 아름다움 속에서 서로의 영혼이 통하는 경험을 했어요. 특히 그들이 자주 찾던 펜니스톤 크래그라는 바위 절벽은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별을 보며 미래를 꿈꾸고 서로에게 우리는 하나야라고 말하곤 했죠. 캐서린은 한 번은 히스클리프는 나 자신이에요. 그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더 많이 나예요. 우리의 영혼은 같아요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캐서린이랑 히스클리프가 서로한테 미친 듯이 끌린 계기는 진짜 운명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라기엔 좀 더 찐득한 이유들이 있죠. 한번 싹 다 풀어볼게요. 1. 영혼의 데칼코마니. 둘은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요. 캐서린이 그랬잖아요. 나는 히스클리프 그 자체야. 내가 무슨 재료로 만들어졌든 그 사람 역시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어. 그의 영혼과 내 영혼은 똑같아. 아니, 무슨 고백을 이렇게 파워풀하게 하냐고요. 이건 그냥 사랑이 아니라 너나 나, 너 같은 느낌? 서로를 보면 거울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죠.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완전한 이해와 공감을 서로에게서 느꼈던 거예요. 야생의 본능, 완벽 닮았음. 캐서린도 사실 완전 럭셔리 공주님 스타일은 아니었잖아요. 폭풍의 언덕을 뛰어다니던 야생마 같은 매력이 있었는데, 히스클리프도 언쇼씨가 주워온 야생 소년이었고요. 둘 다 규율이나 사회적인 잣대 따위게나 줘버려 하는 본능적이고 거친 에너지가 있었어요. 이런 야생성이 서로에게 강하게 끌린 이유였죠. 세련된 린튼 가문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야성미, 서로의 날 것 같은 모습, 그대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 거예요. 3. 언덕 위에서 함께한 유년 시절. 둘만의 세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히스클리프를 멸시하고 따돌릴 때 캐서린만은 그를 편견 없이 대해줬잖아요. 게다가 둘은 황무지 언덕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들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서 매일같이 놀았죠. 어른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오직 둘만의 언어를 만들고 둘만의 비밀을 공유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찐친이자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황무지는 이들의 자유와 사랑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서로에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였던 거고요. 4. 사회적 압박에 대한 공동의 반항심. 히스클리프는 하인으로 전락하고 캐서린은 숙녀의 덕목을 강요받았잖아요. 이런 사회적, 신분적 압박 속에서 둘의 관계는 오히려 더 끈끈해졌어요. 세상이 둘을 갈라놓으려 할수록 그 반발심과 고통 속에서 서로를 향한 갈망이 더 커진 거죠. 비록 캐서린은 에드거 린튼을 선택했지만 그건 히스클리프를 배신해서가 아니라 히스클리프가 너무나도 자신과 같았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면 둘 다 비참해질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건 또 다른 비극적 아이러니. 결론적으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단순한 연인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짝 같은 거였어요.
서로를 통해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들이었고, 그 어떤 사회적 통념이나 외부 요인도 그들 사이의 본질적인 이끌림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이 정도면 왜 그렇게 광기 어린 사랑을 했는지 이해가 될 만하죠?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던 시기에 비극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캐서린과 히스클리프가 이웃집인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를 몰래 엿보다가 개에게 물려 캐서린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죠. 캐서린은 그레인지에서 5주간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 린튼 가족의 세련된 생활 방식에 매료되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부터 캐서린은 점점 숙녀가 되어가고, 히스클리프와의 순수했던 관계는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녀는 여전히 히스클리프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에드거 린튼의 지위와 부에 끌렸고, 결국 히스클리프와 결혼하면 거지가 될 것이라며 에드거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히스클리프는 절망에 빠져 폭풍의 언덕을 떠나버리고, 그렇게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진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처음부터 너무 강렬하고 파괴적이었어요.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했기에 오히려 서로를 망가뜨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에선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케미스트리? 그래도 문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사랑 이야기 중 하나로 남았죠.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비극적 사랑은 당시의 엄격한 계급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캐서린이 에드거를 선택한 이유도 결국 사회적 지위 때문이었고, 히스클리프의 복수심도 이런 계급 차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캐서린이 자신의 진짜 사랑보다 사회적 안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찐사랑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거죠. 극심한 절망과 배신감, 캐서린의 결혼 선택 이후 배신과 상실, 캐서린이 에드거 린튼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히스클리프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믿었던 유일한 사랑이 사회적 지위와 부에 의해 버림받았다고 느꼈죠. 이 상실감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심었어요. 존재의 부정, 캐서린의 선택은 단순히 이별을 넘어 자신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비틀린 복수심과 증오, 캐서린이 에드거와 결혼 후 히스클리프가 돌아와서 사랑의 역변, 절망은 곧 복수심으로 변했어요. 캐서린을 잃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고통을 유발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죠. 특히 캐서린과 에드거, 그리고 힌들리에게요. 잔혹한 집착, 그는 부와 지위를 얻어 돌아와 복수를 시작해요. 힌들리를 파멸시키고 캐서린의 시누이인 이사벨라 린튼을 유혹해 결혼하며 린튼 가문을 괴롭히죠. 그의 복수는 정말 잔혹하고 치밀했어요. 하지만 이 복수심의 기저에는 여전히 캐서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상처가 깔려 있었어요. 미워하고 괴롭힐수록 캐서린을 향한 집착은 더 강해졌죠. 마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으니 너도 고통받아야 해라는 느낌이랄까요. 고통의 재확인, 그는 캐서린을 향한 복수를 통해 자신의 고통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그 고통을 캐서린에게도 느끼게 하려 했어요. 결국 캐서린이 죽었을 때는 극심한 절규와 분노를 표출하죠. 캐서린은 히스클리프의 돌아온 모습에 미련과 고통 속에서 혼란을 겪어요. 에드거와의 안정된 삶과 히스클리프의 파괴적인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던 캐서린은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병들어갑니다. 마지막 순간 히스클리프의 품에 안겨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오직 그뿐이었음을 고백하며 캐서린은 숨을 거두고 말아요. 너무 슬프죠? 그녀는 에드거의 딸 캐서린 린튼 캐시를 남깁니다. 미련과 광기, 캐서린이 죽은 후 히스클리프의 고통과 광기는 절정에 달해요.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밤새도록 절규하고 그녀의 유령과 대화하려 하죠. 그의 삶은 더 이상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직 캐서린의 흔적과 그녀의 망령에 사로잡히게 돼요. 캐서린의 죽음은 히스클리프를 더욱 광기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복수심을 불태워요. 힌들리의 아들인 헤어턴 원수를 하인처럼 학대하며
무식하게 만들고 이사벨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린튼, 히스클리프를 병약하고 유약하게 키웁니다. 그의 목표는 캐서린 린튼 캐시과 린튼 히스클리프를 결혼시켜 린튼 가의 재산까지 자신의 손에 넣는 것이었죠. 캐시와 린튼은 결국 히스클리프의 강압으로 결혼하지만 린튼은 병약함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고 말아요. 린튼이 죽자 캐시는 혼자가 되어 폭풍의 언덕에 갇히게 되고 여전히 히스클리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랑을 향한 해방,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작은 변화가 생겨요. 캐시와 헤어턴 원쇼는 서로에게 으르렁대면서도 점차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요. 무식해 보이던 헤어턴에게도 캐서린과 히스클리프의 야성적인 모습이 닮아 있었고, 캐시는 그런 헤어턴에게 그를 가르쳐주며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죠. 히스클리프 복수심의 결과는 삶의 의미 상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지쳐가요. 복수가 더 이상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죠. 캐서린을 향한 그리움과 망상이 너무나 강해서 현실에서의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느껴요. 캐서린과의 재회 염원, 결국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의지를 잃고 오직 캐서린과의 재회를 염원하며 죽음을 맞이해요. 그의 마지막 감정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체념과 사랑하는 캐서린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는 환영 속에서 캐서린을 만나고 더 이상 복수의 의미를 두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히스클리프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폭풍의 언덕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의 유언에 따라 그는 캐서린의 무덤 옆에 묻히게 됩니다. 히스클리프는 캐서린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지만 사실 단 한순간도 캐서린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의 증오와 복수심조차도 캐서린에 대한 미친 듯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던 거죠. 씁쓸하지만 진짜 찐광기 로맨스의 정석이랄까요. 히스클리프의 죽음으로 폭풍의 언덕에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옵니다. 캐시와 헤어턴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약속하죠. 이제는 저주받은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희망이 시작되는 폭풍의 언덕이 되는 겁니다.